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자들의 얼굴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옛날 관상에서는 눈썹이 어떻게 잘생겨야 하고 코가 재백궁이라 해서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코가 쓸개를 매달아 놓은 듯한 코가 돼야 되고, 마늘코, 또 그리고 현단비가 쓸개를 매달아 놓은 코고요. 대통비라고 또 있어요. 그런 코를 가져야 부자가 된다. 이렇게 뭐 정해진 게 관상이에요. 관상은 태어나서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것이야 라는 정해진 운명론적이고 절대적인 상법이라면, 인상학은 그런 거 없다. 바뀐다.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다가도 힘들면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살다가도 또 긍정적으로 형편이 나아지면 또 삶이 또 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난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또 부자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부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가난하게 또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든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삶이 변하게 되는 거기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잘 버텨나고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인상도 물론 거기에 맞게 달라지는 것인데, 우선 관상이나 인상이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탄력과 찰색입니다. 자, 균형과 조화라는 것은 워렌 버핏을 보면은 이마, 광골, 턱, 코를 중심으로 오악, 다섯 개의 산이 중앙을 중심으로 서로 조응을 하고 있다. 잘 맞다. 크기가 비율이 잘 맞다. 자, 어때요? 광골 좋죠? 코 좋죠? 콧구멍이 안 보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팔자주름. 뚜렷하게 잘생겼죠? 넓게 잘생겼죠? 그리고 워렌 버핏처럼 팔자주름이 입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턱 밑까지 이어져 있어요. 늦게까지 일을 한다. 이분이 뭐 연세가 몇 살인데 지금 늦게까지. 저 일반 사람들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내려오면 정년퇴직이 없어요. 자, 그리고 루비통 사장이죠. 아르노 맞죠? 이분, 일론 머스크 얼굴 균형 어때요? 균형 잘 맞습니까? 이분들도 특징이 이마가 넓죠. 팔자주름 좋죠. 코 화살코로 콧구멍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턱도 이렇게 뭔가 밥주걱 한 개 탁 얹어놓은 것처럼, 그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보면 최고의 부자지만 이마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 범용선이 가끔 사라져요. 팔자주름이. 팔자주름이 사라지고, 특이하게 또 이분은 콧구멍이 좀 보입니다. 다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스티브 잡스 어때요? 균형 잘 맞죠? 이마 넓죠? 그죠? 그리고 팔자주름 완전 옆으로 쫙 뻗었어요. 코는 뾰족하게 화살코입니다. 화살로 돈을 찍으러 다니죠. 네. 마윈. 자, 마윈도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나 뭐 눈, 코 이렇게 이마와 광골과 코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균형은 잘 맞죠. 오악은. 우리 손정희 씨도 균형이 잘 맞죠. 예. 자, 그러나 이분들을 보면은 코가 어때요? 코가 잘 생겼으면서 콧구멍이 다 잘 안 보이죠. 자, 우리 이병철 회장님 균형 잘 맞습니까? 팔자주름, 턱, 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오악이 서로 조응하는 얼굴. 정주영 회장님 마찬가지. 근데 이제 정주영 회장님 일가는 보면 이렇게 부자 금수저의 얼굴들은 아니세요. 예.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일으키시는 그런 얼굴들이죠. 그러나 이 균형은 잘 맞죠.
어디를 보냐면 이마를 보거든요. 이마가 삼성가는 다 잘생겼는데 그래도 우리 현대가는 이마는 조금 자수성가형들이 많아요. 근데 하회탈 같잖아요. 정주행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코가 이렇게 다 숨었죠. 콧구멍이. 팔자주름 좋죠. 팔자주름 없애면 뭐 이쁘잖아요. 동안이잖아요. 하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막 뭐랄까 팔자주름 있으면 안 된다고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교육을 하면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자주름 있으면 늙어 보이잖아요. 그것도 주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죠. 한번 없애보십시오. 저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자, 한번 없애봅시다.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없애면 안 된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가 저는 이제 함소원 씨가 팔자주름 없애고 방송 잘 하잖아요. 누가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두고 볼 일이죠. 그분이 지금 뭐 방송이 잘 난다고 끝까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팔자주름을 없앴기 때문에. 팔자주름에 대한 일화는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3일 있다가 방송 하차 소식이 들렸어요. 그럼 뭐 제가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한 대로 배운 대로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균형이 너무 잘 맞죠. 이분들이 팔자주름이 전부 다 이렇게 넓어요. 화끈하시고 성격들이 대범하시고 입이 크다는 거거든요. 입이 크시니까 욕심도 많고 통도 크고 그죠. 배포도 크시고요. 욕심도 많고. 왜 입이 큰 사람이 쌈을 싸먹어도 더 큰 걸 싸먹잖아요. 예, 입이 큰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지금 이렇게 보면 다 연세가 있으신데도 보면 탄력이 붙어 있죠. 탄력이 탱탱탱탱 붙어 있죠. 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팔자주름이 가끔 없는데 사라지는 사진을 볼 수 있는데 팔자주름이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나이가 50이 40이 넘어가면 팔자주름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냥 안정권에 드는데 자 이렇게 콧구멍도 보이고 팔자주름이 잘 안 보일 때면 아직 좀 불안한 거죠. 그만큼 물론 뭐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지만 늘 이렇게 불안정한 지출입이 많은 거죠.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콧구멍이 이렇게 보이고 팔자주름이 자리를 그렇게 잡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보면 이렇게 안정권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사람들은 팔자주름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뭐랄까요 좀 튀죠. 이 사람은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아직은 아, 아직은 완전한 자기 것은 아니다. 안정되지는 않은 사람이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모험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마윈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균형은 잘 맞는데 이마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얼굴이 이렇게 오종종하게 보여서 자 초년 이마, 중년 코의 눈썹부터 코까지 그리고 코 밑부터 턱까지 말년인데 초년, 중년, 말년으로 비율로 봤을 때 이마 부분이 운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 비율이. 그래서 중년과 말년은 이 비율이 이마만큼 되지를 못해요. 이마만큼. 그래서 아마 말년에 좀 고달프게 그런 일을 겪지 않았나. 알리바바를 뺏기는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하여튼 균형과 조화는 잘 맞습니다. 그렇게 이 오악이 잘 맞다라는 것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50년 후는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사람들을 사진을 이렇게 찾다가 보면 다 웃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인상들이죠. 그래서 뭐 안 좋은 사진보다는 이렇게 늘
이렇게 웃는 사진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균형과 조화, 탄력과 찰색. 다들 탄력도 좋고 찰색도 좋고요. 찰색은 그때그때 운기에 따라서 바뀌니까요. 이분이 제프 베조스 아마존 거기 최고 경영자죠. 이분도 엄청 균형 잘 맞죠. 팔자주름 좋죠. 입 크지요. 턱 좋죠. 다 비슷하죠. 뭐가? 균형과 조화가 잘 맞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 팔자주름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웃어야 돼요. 미소선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웃어서 팔자주름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입을 이렇게 다 벌리고 있는데 누가 입을 이렇게 앙 다물고 있냐면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제일 입을 앙 다물고 있죠. 제일 꼼꼼하시다 그죠. 입을 딱 빈틈없이 딱 빈틈없는 분이시죠. 예. 빈틈없는 분이시다.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재석 씨하고 내가 백종원 씨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분들도 무조건 부자죠. 근데 유재석 씨도 코가 화살코에다가 광골과 턱과 이마가 잘 조응을 했다. 사실은 유재석 씨가 역삼각형 목형으로서 관상으로 말하면은 50 이후부터는 운이 이제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유재석 씨는 뭐가 좋으냐? 탄력과 찰색이 좋습니다. 항상 이 광골의 탄력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상법들이 맞지 않아요. 원래 목형들은 말년이 좀 고달파야 돼요. 그런데 유재석 씨는 이 탄력만 계속 유지된다면 이 광골이 웃어가지고 안경에 닿았잖아요. 탄력만 유지된다면 얼마든지 말년에도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탄력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인중의 나이 51세부터 원래는 말년으로 들어가면서 운이 떨어져야 되죠. 하지만 계속 그 운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탄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얼굴에 턱의 탄력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과 조화가 잘 맞다. 잘 되고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분명 운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탄력이 떨어지면.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면 이 코가 광골의 근육이 다 흘러내리면 이 코가 자기 혼자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늘 친절하게 잘 베풀고 잘 대주면 그 잘 웃어주면 거만하게 웃지 않고 도도하게 이렇게 하면 이 광골이 올라올 일이 없죠. 웃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밋밋해지면 탄력이 그때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거만해지면 힘들어진다. 제 유튜브 1편 보면 나옵니다. 제 1편 보면은 그렇게 해서 좀 두들겨 맞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턱이 좋죠. 광골 좋죠. 범령선, 팔자주름 좋죠. 그러니까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 눈두덩이가 너무 넓어요. 눈두덩이가 넓은 사람들이 뭐 이현복 셰프나 뭐 백종원 씨나 뭐 빅마마 같은 분들 보면 눈두덩이가 넓거든요. 그래서 눈두덩이 넓은 사람들이 음식을 잘하나? 저는 그런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도 눈두덩이가 넓고 우리 어머니도 눈두덩이 넓은데 다 음식을 잘해요. 저도 이제 음식 솜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음식을 할 때 설탕 몇 스푼, 뭐 간장 2큰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대충 넣는데 그 감이 엄청 잘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두덩이 넓은 사람은 좁은 사람은 이 눈두덩이 좁은 사람은 계산하고 따지고 치밀하고 눈두덩이 넓은 사람은 대충 하고 뭐 그냥 따지지 않고 넘어가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계산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씨는 후덕한데 뭐그 푸는 게 많겠죠. 나가는 게 많겠죠. 베풀다 보니까. 그러니까 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산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백종원 씨는 코도 그렇게 빵빵하지 않아요.
자기 거 막 챙기고, 턱은 봤을 때 욕심 엄청 많은데, 그래서 욕심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욕심은 엄청 많은데 나가는 것도 엄청 나간다는 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아니 얼굴로 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팔자주름은 좋습니다. 팔자주름은 좋은데 백종원 씨는 이 계산이 없기 때문에 계산이 없고 코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욕심은 엄청 부리는데 나가는 것도 엄청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부자들의 얼굴은 이런 균형과 조화가 잘 맞고 팔자주름이 있고 턱이 튼튼하고 좋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얼굴을 따라 만들면 되잖아요. 하루에 뭐죠? 하루에 45번 웃어야 얼굴은 그냥 유지만 됩니다. 그럼 60번, 70번 웃으면 탄력이 생기겠죠. 탄력이 생기고 70분, 80분 웃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웃는 표정으로 얼굴을 만들어 부자들처럼 얼굴을 만들어 놓으면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얼굴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기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분명 좋아졌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100억, 200억의 부자는 아닐지언정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보다는 훨씬 사람도 많아지고 일거리도 많아지고 내가 삶이 행복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드는 것도 아닌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얼굴부터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 예,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얼굴부터 만들어 놓으시면 부자들처럼 얼굴을 만들어 놓으시면 적어도 사람 부자가 되고 일 부자가 되고 예? 행복한 삶을 나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와닿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게 아니에요. 얼굴부터 만들어 놓으시면 짜증내는 얼굴은 또 얼굴에 나오거든. 눈이 삼각형이 된다든지 미간에 주름이 생긴다든지 그런 얼굴의 흔적은 얼굴에서 다 나옵니다. 그렇게도 얼굴에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부자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찾아보시고 이런 사람 얼굴처럼 나는 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러니까 팔자주름 없애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부자들 중에 팔자주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아는 사람 중에 부자인데 팔자주름 없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게 끝까지 장담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자가 팔자주름이 없다면 어른이 팔자주름이 없다면 이게 순수하다고 봐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때로는 보면 철이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아이가 팔자주름이 있으면 걔는 일찍 돈 벌러 나갈 것이고 돈 벌려고 할 거예요. 왜? 부모를 위해서. 빨리 철이 들죠. 속이 깊고 애늙은이가 많아요. 어린애가 팔자주름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제가 영상 속에서 영상에 이제 어디 숨어 있는데 제가 통합적으로 또 한 번 더 복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부자들 얼굴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 적어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수준보다는 훨씬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헬스클럽 가서 아령 들지 마시고 내일부터 얼굴의 근육, 이 광골의 근육을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 사진 항상 집에 걸어놓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관우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멋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도 찾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